삼성 라이온즈, 절체절명의 위기. 안방마님 강민호 없는 나나랜드 악몽이 되살아날 것인가? 강민호가 떠나면 삼성의 안방은 어떻게 되는 걸까? 이 질문은 단순한 위기가 아닌 한 시대의 끝을 예고하는 듯한 불안감을 품고 있었다. 2025년 7월 25일 수원 KT 위즈파크의 밤은 삼성 라이온즈에게 악몽 그 자체였다. 5대8 스코어보드에 새겨진 패배의 숫자는 단순한 한 경기의 패배가 아니었다. 그것은 삼성이 처한 절체절명의 위기, 곧 다가올 거대한 폭풍을 예고하는 전주국과도 같았다. 벼랑 끝에 선 안방, 흔들리는 왕조의 심장. 경기는 1회부터 걷잡을 수 없이 꼬였다. 선두타자 김민혁의 출루는 이루수 류지혁의 어이없는 송구 실책에서 시작되었다. 하지만 진정한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포수 김재성. 그의 손에서 벌어진 연이은 실수는 불길한 그림자를 드리웠다. 양창섭의 높게 빠진 공을 놓쳐 김민혁이 2루로 진루했을 때 폭투로 기록되었지만 모두의 시선은 김재성에게 꽂혔다. 잡을 수도 있었던 공. 하지만 그의 손은 이미 무언가에 홀린 듯 불안정했다. 강백호가 볼넷으로 출루하고 안현민 타석에서는 초구의 포일, 패스트볼까지 범했다. 그 틈을 타 2루 주자 김민혁은 거침없이 3루를 파고들었다. 마치 짜여진 각본처럼 연달아 터져나온 실수는 결국 비기닝으로 이어졌고 삼성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렸다. 경기 초반 4점이나 내주며 시작된 악몽은 김재성이 5회 말 수비 시작과 함께 벤치로 들어가는 이례적인 조기 교체로 절정에 달했다. 지명타자로 선발 출전했던 강민호가 포수 마스크를 쓰는 순간 삼성 벤치의 얼굴에는 깊은 한숨과 체념이 교차했다. 김재성마저 흔들리면서 삼성의 백업 포수 고민은 단순한 차원을 넘어 절박한 절규가 되어 돌아왔다. 강민호, 지친 노장의 외로운 사투. 올 시즌 강민호의 포수 수비 이닝은 575 3분의 2이닝으로 리그 전체 3위다. 삼성 포수진의 전체 소화 이닝, 819이닝, 가운데 70.3%를 그 혼자 책임지고 있었다. 이 수치는 단순한 의존도를 넘어선 거의 모든 짐을 홀로 짊어진 노장의 외로운 사투를 보여주는 증거였다. 만 39세, 새는 나이로 41세. 체력 부담이 극심한 포수 포지션에서 풀타임을 소화하는 것은 젊은 선수들에게도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강민호는 해냈다. 아니, 해내야만 했다. 그의 어깨에 삼성의 안방이 달려 있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의 나이만이 아니었다. 지난해 데뷔 타격 성적도 눈에 띄게 떨어졌다. 그럼에도 삼성이 강민호에게 이토록 의존하는 이유는 명확했다. 백업 선수들의 처참한 부진. 올해 삼성은 강민호를 제외하고 김재성, 36경기, 이병헌, 21경기, 김도환, 2경기 등 3명의 선수가 마스크를 썼다. 하지만 이들의 합산 성적은 타율 0.131, 84타수 11안타, 5타점 OPS 0.388. 아무리 포수가 수비가 중요한 포지션이라고는 하지만 이 정도면 웬만한 투수 수준에도 못 미치는 처참한 기록이었다. 그렇다고 수비력이 마냥 좋은 평가를 받는 것도 아니었다. 시즌 초 백업 역할을 맡던 이병헌은 볼 배합과 리드 능력에서 문제점을 노출했다. 김재성은 패스구, 9이닝당 폭투 및 포일, 지표가 0.681개로 리그 최악 수준이었다. 김도환은 포수 수비에 다듬을 것이 많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다. 말 그대로 총체적 난국이었다. 이런 상황이니 강민호 의존도는 커질 수밖에 없었다. 문제는 아직 7월이라는 점이었다. 강민호에게 이대로 부담이 더 쏠린다면 8월 이후 강민호마저 지쳐서 무너질 우려가 현실이 될 수 있었다. 이는 포스트 시즌 경쟁을 펼치는 삼성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크나큰 악재가 될 터였다. 롯데의 악몽, 삼성의 미래가 될 것인가?
더 큰 문제는 내년이었다. 강민호는 올 시즌을 마치고 FA 자격을 얻는다. 재계약에 성공한다면 모를까, 혹시라도 놓치기라도 하면 지금의 백업 선수들 중 누군가가 주전으로 나서야 한다. 삼성 팬들의 뇌리에는 잊을 수 없는 악몽이 떠올랐다. 2018 시즌을 앞두고 삼성이 강민호를 영입하며 주전 포수 자리가 비어버린 롯데 자이언츠의 전례였다. 당시 롯데는 나종덕, 개명 후 나균환, 나원탁으로 대표되는 이른바 나나랜드라고 불리는 유망주 포수들로 주전 포수 자리를 메우려 시도했다가 처참한 실패를 경험했다. 그들의 나나랜드는 암흑기의 상징이 되었고 삼성도 같은 역사를 되풀이하지 말라는 법은 없었다. 설령 강민호가 잔류하더라도 내년이면 만 나이로 40이다. 그의 기량이 지금보다 더 쇠할지도 모른다. 외부에서 영입하든 기존 선수들을 키우든 어떤 방식을 써서라도 강민호의 후계자를 찾아야만 했다. 그렇지 않으면 삼성의 안방은 속절없이 무너져 내릴 것이 자명했다.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아서 위기 뒤에 숨겨진 기회. 하지만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희망의 씨앗은 뿌려질 수 있었다. 바로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역설적인 진리였다. 삼성은 지금 당장의 백업 포수 문제 해결을 넘어 장기적인 안목으로 포수 왕국을 재건할 필요가 있었다. 우선 현재 백업 포수들에게는 냉정한 현실 인식과 함께 명확한 성장 로드맵이 제시되어야 했다. 김재성과 이병헌, 김도환은 각자의 약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맞춤형 훈련 프로그램을 소화해야 할 것이다. 김재성의 송구 불안과 폭토 문제는 기본기 재정립과 멘탈 트레이닝을 통해 극복해야 한다. 이병헌의 볼 배합과 리드 능력은 경험 많은 배터리 코치의 지도를 통해 향상될 수 있다. 김도환은 공격과 수비의 균형을 맞추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쟁이다. 선의의 경쟁을 통해 서로를 자극하고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동시에 삼성은 이군 포수 유망주들에게도 과감한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미래를 위한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이군 리그에서 잠재력을 보여주는 선수들에게 1군 콜업 기회를 제공하고 그들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롯데의 나나랜드가 실패한 이유는 성급한 기용과 준비되지 않은 선수들의 투입 때문이었다. 삼성은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철저한 계획과 인내심을 가지고 유망주들을 육성해야 할 것이다. 외부 영입 또한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카드다. 강민호의 FA 결과와 무관하게 검증된 외부 포수 영입은 팀의 안정성을 높이고 어린 포수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다. 물론 FA 시장의 상황과 팀의 재정적 여유를 고려해야겠지만 안방의 중요성을 생각하면 과감한 투자가 필요할 수도 있다. 궁극적으로 삼성은 강민호 이후를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강민호는 삼성 라이온즈의 심장이자 정신적 지주였다. 하지만 영원한 것은 없다. 언젠가는 그도 마스크를 벗을 날이 올 것이다. 그때를 대비하여 삼성은 지금부터 제2의 강민호를 키워내거나 그의 버금가는 실력을 갖춘 포수를 영입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한 포지션의 문제를 넘어 팀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과제다. 승부처, 그리고 끝나지 않은 질문. 2025년 7월, 삼성 라이온즈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었다. 강민호라는 위대한 포수의 존재가 오히려 그 뒤를 이을 제목을 키워내지 못하는 그림자를 드리웠는지도 모른다. 혹은 강민호의 존재감이 너무나 커서 다른 선수들의 성장이 가려졌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그림자를 걷어내고 미래를 직시해야 할 때였다. 강민호가 없는 삼성의 안방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롯데의 나나랜드 막몽이 대구에서 재림할 것인가? 아니면 삼성은 이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포수 왕국을 건설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오직 삼성 라이온즈의 선택과 노력에 달려 있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단순히 한 팀의 운명을 넘어 한국 프로야구 전체의 지형을 바꿀 수도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터였다. 삼성 라이온즈는 과연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꺼져가는 불씨를 다시 살려내고 안방의 주인을 찾을 수 있을까? 아니면 나나랜드의 그림자가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를 뒤덮는 암울한 미래를 맞이하게 될 것인가? 그들의 선택에 야구 팬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소중한 시간을 내어 저희 채널의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관심은 저희가 더욱 질 높고 의미 있는 콘텐츠를 계속해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큰 원동력이 됩니다. 즐겁고 보람찬 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흥미로운 동영상을 놓치지 않으려면 좋아요, 공유 및 구독 버튼을 누르는 것을 잊지 마세요. 앞으로의 영상에서 다시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